분단까지 오셨네요. 제가 여기 앉을까요? 여기 앉을까요? 여기 지역구 구경이니까 가운데. 예. 본격적인 토크 하기 전에 두 분께서 화끈하게 포옹 한번 하시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대한민국 화이팅! 성공한 사업가 출신이신 안철수 의원님은 더 이쪽에 조예가 깊으시겠지만은 저만 해도 그 빨간 회사 사장만 할 때만 해도 정말 유혹이 많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이 많이 들어온 걸 느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이면은 더 심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안철수 의원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저랑 안철수 의원님이랑 이렇게 생각이 비슷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이팅! 그리고 좀 더 일찍 만나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하고, 제 생각에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런 자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하셨는데 오늘 토크 콘서트 지나고 나서도 좀 생각 그대로실까요? 예. 저는 이름이 뭐더라? 이재명이구나.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분단까지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크 하기 전에 두 분께서 화끈하게 포옹 한번 하시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대한민국 화이팅! 대통령이 이제 미래산업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전략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그런 이제 전략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두 분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니면 주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뭐 하나에 너무 꽂히면 곤란합니다. 가끔 이제 교수님들이 자기 평생 연구한 게 꽂혀가지고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계는 변화무쌍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경청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여의도에 저희가 앉아 있으면은 의사결정할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안서를 던져주십니다. 이때마다 판단력 있게 이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과거에 어쩌다 보니 제가 안철수 의원님이랑 입고 있는 옷 색깔이 뒤집혀서 그런데, 제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던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안철수 의원님 오렌지 옷 입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오렌지 옷 입고 다니는데 안철수 의원님 빨간색 입고 다니시는데, 제가 빨간색 옷 입고 그 회사 사장을 할 때 제안서가 굉장히 많이 그 선거 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들, 메타버스 산업 하시는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메타버스 이러면 그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오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버즈워드에 낚일 때니까요. 이런 거 제안하시더라고요. 메타버스 공간상에 그 빨간색 회사에 그 공간을 만들면은 젊은 세대가 환호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당신들 지지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세대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왜 거기에 와서 메타버스까지 와서 그 빨간색 회사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제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실제 여의도의 의사결정자들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거 많잖아요. 그 메타버스 공간에 은행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의 캐릭터가 걸어가지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버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앱 켜서 내가 송금하면 되지 뭐하러 내 캐릭터가 걸어가지고 그런 거 하겠느냐. 근데 이건 제가 그냥 비유한 것이지만 산업에 이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의사결정자가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될지 안 될지까지 예측하는 건 그렇지만 애초에 말 안 되는 건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이런 수많은 제한세에 낚여가지고 안 되는 일에 이렇게 돈을 갖다 놓는지, 아니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 산업을 갈라파고스화 시키는 방향으로 돈을 투자한다든지, 네. 모든 걸 국산화해가지고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든지, 이건 잘못된 의사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대한 이해, 아니면 이런 디지털 센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질 시기가 아닌가. 물론 이제 성공한 사업가 출신이신 안철수 의원님은 더 이쪽에 조예가 깊으시겠지만은, 저만 해도 그 빨간 회사 사장만 할 때만 해도 정말 유혹이 많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온 걸 느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이면은 더 심할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가보면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법조인 출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과거의 일을 대부분 다루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불행하지만 서현동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 일어났을 때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 사람을 잡아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새롭게 법을 만들고,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전까지 10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했던 것을 20대부터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과거의 일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일어났었는데 이걸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일에 주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하나만 꼽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서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미래를 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이 바로 과학기술자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자나 사업가가 이런 부분에 정말로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또 사업 분야,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뭐 많은 종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컴퓨터도 보십시오. 지금 아까 메타버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부터 해서 정말로 많은 분야가 있고, 그 각 분야마다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 또 그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이 또 다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인선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경제 나는 잘 모르니까 옛날에 군 출신 분들께서 경제 잘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맡기자,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도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자기의 생각과 맞는 사람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모르면 맡기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말 과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정말 정확한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